자, 오늘은 무엇을 사야 되니? 뭘 사야 되냐, 야? 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일단은 제일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중요한 문구를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확장해 나가 볼까 해요. 제가 한때 핫했던 이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좀 핫했던 클럽하우스, 요거를 이제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말로 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고, 그래서 유튜브도 좀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 클럽하우스를 할 때 홍콩에서 헤지펀드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 되게 굉장히 주식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항상 자기 프로필에 써놓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아가지고 그거를 기억해 놨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주식이든 간에 아주 낮은 가격이면 바이고, 적절하게 뭐 하이한 가격이면 홀드고, 홀드. 그 다음에 스틸 하이, 엄청 뭐 여전히 엄청 높은 가격이다, 그러면 셀이다. 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기서 저는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어떤 주식이든 간에 가격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바이가 될 수도 있고 홀드도 있고 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요즘에 생각하는 뭐가 있을까요? 넷플릭스, 요즘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되게 핫했잖아요. 뭐 영원히 성장할 것 같고 지금 되게 굉장히 로지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그러면 뭐 테슬라로 치면 얘가 50불일 때, 뭐 100불일 때, 점점점 900불일 때까지 무조건 바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모든 종목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한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장됐고, 미국에는 1만 개였나? 하여튼 뭐 2만 개인가 뭐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몇십만 개가 있을 텐데, 그 종목들 중에서 그냥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갔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가격에 어떤 종목을, B라는 가격에 A라는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데, 거기는 또 C라는 상황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아무리 저번에도 말했죠. 아무리 샤넬백이 정말 좋아도 뭐 500만 원이면 사겠지만, 이게 5천만 원이거나 5억이면 좀 물음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계란이 맛있지만 2,600원 하던 게 5,200원 하고 뭐 7,000원 하면 안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가격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수급이 계속 꼬이면 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다시 진정하게 되죠. 수요는 조금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래. 자, 버핏이 사라 그랬어. 버핏이 정말 좋은 기업을, great 컴퍼니를 굿 프라이스에 산 다음에, 이거 무조건 홀딩 하는 게 이게 베스트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을 한 버핏조차, 자, 이게 무슨 기업이냐? 이게 여러분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요 가격 보입니까? 예전에 1998년 요 가격에 이렇게 해가지고 15년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 정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코카콜라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이렇게 올랐죠. 그 당시에 성장주라고 생각을 다들 했으니까. 그래서 버핏조차도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코카콜라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지만 should have sold, 이게 팔았어야 됐다. 나도 이걸 이때는 좀 팔았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세상에 정말 너무 홀딩하기 좋은 종목이라도 그게 막 너무 비싸다. PER이 100배씩 된다. 뭐 이거는 이제 또 이론이 여지가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코카콜라는 50배만 돼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줄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무조건 바이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 테슬라는 요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좀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왔지만, 요 국면에서 지금 그래 1,000불 2,000불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종목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격인가가 중요하다. 요게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뭐냐? 이게 또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투자자가 되면 이 서클 오브 컴피턴시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의 원을 굉장히 좁히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나는 딱 여기 안에서만 거래해야지. 나는 비즈니스 모델 안 좋은 회사 사고 팔지 않을 거야.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물론 이제 이 서클 오브 컴피턴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제외해야 맞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과연 아까 말했죠. 프라이스가 중요하다. 아무리 안 좋아도 프라이스가 너무 낮으면 거래할 만하죠. 이번에 2020년, 2021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투자의 가장 큰 테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 2020년에 딱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말로 향해 가면서 생각했던 게 병목이었거든요. 요즘에 말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병목 얘기를 아무도 안 했는데 저는 이 투자가 병목 투자라고 생각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투자가 병목입니다. 병목. 지금 여기저기 병목이 다 일어나죠. 해운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 뭐 반도체가 없어서 어쩐다 온갖 것들의 병목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병목 투자에는 가장 적합한 게 뭐냐? 기계, 그죠? 기계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주업 같은 거, 뭐 건설, 건자재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이 자동차도 하나에 해당이 될 거고 하여튼 이 정도가 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전반적으로 수주업이 많아요. 그리고 기계가 또 문제가 뭐냐? 어떤 설비 라인이 깔릴 때만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이 수주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되는 게 수주업이겠네요. 기계든 건설이든 다른 것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타고 수주를 하는 비즈니스가 대부분인데 요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다고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했죠.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음식료라든지 음식료처럼 뭐 꾸준히 매출이 계속 누적되고 뭐 제약도 있고 뭐 이렇게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변동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거 난 비즈니스 모델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이 사이클 타는 거 난 별로 안 좋아해. 이런 편견이 되게 안 좋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제외해야겠지만 이렇게 취향이란 말을 여기다 해야겠네요. 이 사이클을 타는 거를 내 취향을 딱 정해가지고 나는 이거는 좀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편협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지금은 시클리컬의 시대거든요. 이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시클리컬의 시대고 수주업의 시대인데 기계를 깔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면 설비를 더 깔게 되죠. 서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때문에 리쇼어링도 일어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자재도 오르면서 그 판매 가격도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항상 계속 더 땡길라 그러고 그럼 공급이 딸리고 그럼 또 설비를 투자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병목 투자의 핵심들은 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고 했던 비즈니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 이게 좀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약하다 혹은 좀 뭐라고 할까요, 탄탄하지 않다고 해서 이 거듭떠 보지 않을 게 아니라 항상 이거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열린 자세. 왜냐하면 어떤 가격에서는 결국에는 바이고 어떤 가격에서는 홀드고 더 올라가면 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되는데, 하나는 아무 종목이나 무조건 바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무 낮으면 바이겠지만 올라가면 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편견을 가지고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도 나는 그 종목 안 사.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사더라도 이거를 갖다 무조건 홀딩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아, 나는 그거는 안 사. 라고 생각하는 사고도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